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핸드폰 들고 있지 말고 네. 책 속에다 구멍 파서 핸드폰 집어넣고 차라리 책을 들고 다녀라. 그 정도 아이들에게 책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사실은 엄마가 되면 많은 시간을 아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뭔가를 주도적으로 엄마가 해주기에는 아이템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정말 무한한 거는 책 읽기. 안녕하세요. 홍영표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정희 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독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 추 박사님도 이 글 속에 보니까 독서력이 뛰어난 사람이 공감력도 있다라고 하는 소주제가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독서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수많은 어머님들에게 많은 솔루션을 독서로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독서가 정말 중요한데, 먼저 이 책을 언제부터 아이에게 접근을 시켜야 되느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 추 박사님에게 명쾌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네. 독서 습관만 어릴 때부터 잘 잡아주면 정말 부모로서 해야 될 부모 역할을 다 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라 이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태아기 때부터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독서 습관을 가지면 좋은데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부모가 먼저 책을 가까이 하고 습관을 들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가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집치고 아이가 책을 가까이 하는 집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책은 안 읽고 너 책 읽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지난번 시각유연 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핸드폰 들고 있지 말고 책 속에다 구멍 파서 핸드폰 집어넣고 차라리 책을 들고 다녀라. 그 정도 아이들에게 책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임신 때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읽어주거나 엄마가 읽잖아요? 네. 이것도 아이에게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아이가 6주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네. 귀도 열리고 청각이 제일 네. 먼저 발달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사실은 실천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아이를 편안한 자세에서 안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 책을 읽어주는 거죠. 이때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엄마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정말 그거 중요한데요. 어머님들이 아이를 수학자 만들려고 과학자 만들려고 미분적분 풀고 앉아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임신 때는 태어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숙아로 태어나지만 편도체는 완성품이잖아요. 그 편도체가 엄마의 스트레스를 저장해 나오죠. 그래서 정말 엄마가 읽기에 편안한, 엄마가 가장 행복한 책을 읽어라. 이게 여러분 팁이에요. 아이한테 영어책, 수학책 읽어서 아이가 영어, 수학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편안한 책을 읽는다. 첫 번째 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임신했을 때부터 이렇게 서점이나 책을 볼 수 있는 곳에 부모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좀 방문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책 읽는 환경에 노출을 시켜라. 여기 가보면 요즘은 대형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책도 보고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연령별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도 미리 공부도 좀 하시고 좋은 책, 정말 읽히고 싶은 좋은 책이 있으면 미리 구입도 해서 잘 이렇게 좀 꿈을 갖고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서점에도 좀 들려서 이런 책 저런 책, 그전에는 왜 서점 가면 이렇게 이쪽에서 눈치 보고 보다가 저쪽, 그런데 요새는 웬만한 커피숍보다는 더 잘 해놨잖아요. 편안하게 책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데 노출을 시켜라.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욕심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좀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토이북 같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누워서 젖을 먹을 때나 젖병을 들고 먹을 때도 저는 편안한 책을 읽어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엄마가 되면 많은 시간을 아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뭔가를 주도적으로 엄마가 해주기에는 아이템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정말 무한한 거는 책 읽기. 이럴 때 엄마가 책을 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도 해보고 책을 통해서 소재를 찾는 거죠.
그거 정말 중요하네요. 저는 이제 애를 안 낳았죠. 아, 나셨잖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네. 엄마가 애 낳았을 때 많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지금 처음 듣고 그렇겠다. 처음 들었어요. 그 대신 책을 가까이에겐 참 좋다. 네. 네, 그런데 그 책도 어머니가 언제 읽는 게 가장 좋냐면 아이가 행복해하는 엄마 젖을 먹고 있나든지 아니면 젖을 먹고 나서 방긋방긋 가장 행복할 때, 짜증나도 울을 때가 아니라 행복할 때 책을 읽어줘라. 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팁. 그리고 이제 아이가 기어다닐 때부터 이럴 때 책을 여러 군데 자주 이렇게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어다닐 때는 높이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 옆에 바구니 같은 데다가 책을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놀이감 같은 책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겉은 좀 두툼하면서도 찢어지지 않으면서도 아이가 안전하게 갖고 놀 수 있는 토이북 같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좀 준비해 놓고 또 아이가 목욕할 때는 또 목욕용 책들이 있습니다. 네, 물에 젖지 않는, 심지어 책이 물에 들어가면 색깔이 변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런 책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을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아이에게는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 정도로 생각하라. 지금 이 정도죠. 그래서 아이가 처음부터 책하고 너무 친숙한 관계를 만들어줘라. 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조금 더 자랐어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뭐 집짓기를 해볼 수도 집짓기도 할 수 있고요. 있고. 네, 책을 가지고 인형놀이처럼 책을 가지고 역할놀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웬만한 장난감은 책 갖고 해도 그렇죠. 책 갖고 쌀 수도 있고 뭐 집도 만들 수 있고 너무나 또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다 되잖아요. 네네. 책을 갖고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근을 시켜라. 자, 그러면 아이가 이제 한글 읽기 전 단계, 한 5살 전 단계가 됐어요. 자, 이제 읽어주는 단계에서 읽는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읽고 같이 이때는 아무래도 글씨가 있는 책보다는 그림과 연결되는 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책들이 좋은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봤을 때 그 내용 스토리가 충분히 다 있는 책들이 정말 훌륭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아이랑 같이 읽어보고 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책을 공감한 내용을 같이 부모랑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책을 읽고 바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바깥놀이를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럴 때 같이 사색을 하고 독후 활동이죠. 그래서 좀 더 컸을 때 청소년이 됐을 때는 독후 활동을 쓰기도 하지만 어릴 때는 같이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이 나는 게요.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그림책을 제가 이제 읽어주는데 글자가 없으니까 제가 꾸며서 계속 읽어줘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큰아이가 그 책을 펼치고 제가 이렇게 글자 없이 읽어준 내용을 혼자 그대로 읽는 것처럼 이러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금 더 상상력을 많이 해서 읽어줘야 되겠다라는 걸 사실 그때 제가 깜짝 놀라면서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창의력도 높아지고 또 아빠하고의 공감 능력도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읽어준 게 별거 아닌데 이 아이는 그거를 얼마나 귀담아 들었으면 다 외웠겠어요. 네, 그래서 아이와 책과 친숙하게 해줘라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한글을 근데 수많은 아이들은 내용 파악에 이 내용 파악에만 중심을 두지 글쓴이가 어떤 감정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응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나서 아이 동화책에 이렇게 제가 공감 편지를 쓰면 아이가 그거를 나중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럼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책을 안 읽는 애 치고 공부 잘하는 애 봤어요? 그리고 책을 정말 깊이 읽는 애 치고 공부 못하는 애 봤냐는 거예요.